안녕하세요. 과학이야기 끝세입니다. 사상 최고의 흥행작 중의 하나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은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을 복제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우선 쥬라기 공원 1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전 공학자들이 호박, 즉 옛날 식물의 수액이 오랜 시간 굳어져 만들어진 보석 안에 갇힌 모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유전학자들이 호박 속에 있는 모기의 피에 들어있는 공룡의 DNA를 추출한 후 양서류의 DNA와 결합하여 새끼 공룡을 부화시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과학 지식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공룡이 상당히 오래전 지구에 살았던 동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룡이 어떤 동물이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틀린 대답을 합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의 지구에는 3가지 대형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육상동물, 하늘에서 비행동물, 그리고 물속에서 수중 파충류들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상에서 활보하는 동물을 공룡이라고 부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을 익룡이라고 부르고 물속에서 활보하는 것이 어룡과 수장룡 등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룡을 비롯한 해양 파충류와 익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즉 공룡이란 중생대부터 백악기까지의 대형 동물 가운데 육상 동물만을 일컫는 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쥬라기 공원이 흥행에 성공하게 된 것은 좀 더 세밀한 재미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에 쫓기는 소형 오리주둥이 공룡 집단이 초원을 무리지어 달리는 장면이며 두 번째는 공룡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리주둥이 공룡이 두 발로 뛰는 장면과 익룡들이 쥬라기 공원 시리즈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의 화석 발자국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당초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마이클 클라이턴의 소설 쥬라기 공원의 원본을 토대로 캐나다의 알버타주에 있는 다이너소어 주립공원을 영화 제작의 교범으로 삼았습니다. 다이너소어 공원은 총 넓이 73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9배나 됩니다. 이 일대는 현재 만화에 나올 만큼 약간 괴기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지만 7,500만 년 전에는 아열대 지대로 숲과 습지 등으로 이루어진 최적의 공룡 서식지였습니다. 스필버그는 이 공원에서 발견된 공룡들을 토대로 티렉스, 즉 티라노사우루스 2마리를 한 마리당 $500만 거금을 투입하여 정교한 모형을 만든 후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본에는 쥬라기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오리주둥이 공룡이 티렉스에 쫓기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공룡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공룡들은 아주 천천히 4발로 걸었고 대형 공룡의 경우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물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살았다는 가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에 나온 것처럼 공룡이 뛴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수많은 공룡 발자국을 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꼬리의 고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악어처럼 복부를 땅에 대고 어기적어그적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든 채 2발로 서서 걸어 다닌 것은 물론 일부 공룡들이 매우 빠르게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의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때 해외 토픽으로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을 보면 어떤 공룡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뛰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몇몇 디자이너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오리주둥이 공룡들이 뛰는 장면을 만들어 스필버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스필버그는 공룡들이 뛰는 장면에 충격을 받고 곧바로 공룡이 뛰는 새로운 장면을 삽입하도록 고쳤다고 합니다. 후문이지만 당시의 쥬라기 공원은 3분의 2가 이미 촬영되었으므로 제작자들이 스필버그의 시나리오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필버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손을 댄 조스, E.T. 등이 모두 흥행에 성공한 흥행의 마술사이므로 결국 그의 말대로 재촬영을 했습니다. 쥬라기 공원에서 빨리 달리는 공룡들은 하드로사우루스들입니다. 하드로사우루스류는 이빨 없이 길게 늘어난 오리주둥이 같은 부리가 특징이어서 오리주둥이 공룡이라 불리는데 스필버그가 공룡의 폭군으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들을 쫓아가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한국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쥬라기 공원이 정말로 성공했을지 의문시된다는 추측도 나왔는데 첫 편이 성공하자 쥬라기 공원 제2편 3편이 제작되었지요. 쥬라기 공원 3편은 익룡이 나오는데 영화에 나오는 익룡에 대한 모습은
모두 한국에서 발견된 인용 화석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주라기 공원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공룡 화석이 발견된 주 현장이 고성 덕령리와 해남 우왕리입니다. 고성 덕령리와 해남 우왕리에서 공룡 발자국이 대량으로 발견되는 것은 공룡이 살던 중생대만 해도 이곳이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호수를 낀 육지였기 때문입니다. 우왕리의 경우 공룡, 인용, 세발 자국, 그리고 절지동물 화석이 동일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우왕리에서 823개의 공룡 발자국과 날아다니는 파충류로 알려진 인용의 발자국 443개는 물론 물갈퀴를 가진 세발 자국이 새겨진 화석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물갈퀴 세발 자국은 약 8,500만 년 전으로 추정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SF 영화임에도 깐깐한 잣대를 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선 엄밀하게 말한다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제목이 영화상의 주인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주인공인 티라노사우루스는 후기 백악기인 6,700만 년 전에 출현해 6,500만 년 전까지 잠깐 살다 멸종한 공룡입니다. 주라기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지적은 티라노사우루스에 쫓기는 공룡은 타조처럼 생긴 수각류 갈리미무스이므로 오리주둥이 공룡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룡에 대한 정보는 계속 쌓여 오리주둥이 공룡을 조발류에서 수각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갈리미무스를 오리주둥이 공룡류로 설명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갈리미무스, 오리주둥이 공룡류, 벨로키랩터, 코뿔소를 닮은 트리케라톱스도 백악기 때 살았던 공룡이므로 주라기 공원이 아니라 백악기 공원이 맞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공룡들 중 주라기에 살았던 공룡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주연급 공룡인 목이 긴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주라기 시대에 나타나 백악기 시대에 번성한 공룡입니다. 환상과 상상을 주무기로 하는 영화인데다 주라기에서 백악기를 뛰어넘는 정도야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장점이므로 탓할 일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룡의 역사는 매우 짧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2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더욱 짧아 공룡 역사는 5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공룡 화석 산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공룡 박물관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주로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지만 전라도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함안군 가야고분에서도 발견되었고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바위 그림이 있는 울산시 반구대와 천전리에서도 발견되었는데 한국에서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은 무려 24곳이나 됩니다. 끝세TV에서는 한국의 공룡 낙원을 직접 답사하여 이를 설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음 편은 공룡 유산 답사로 한국의 공룡들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공룡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은 덤입니다. 이상 끝세였습니다.